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또 글로벌 대외 변수 관련 소식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에 적용하고 그 전략을 나눌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로그룹의 긴급회의는 결국해서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다시 16일에 재협상 소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각각 기대했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휴전 소식은 좋았지만 유로그룹은 좀 아쉬웠고요. 이 때문에 환율 역시 좀 출렁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 전략 좀 나눠주시죠. 마치 요즘 보면 좀 드라마를 하나 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 재무장관들이 뭐 또 대표들이 뭐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만성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트로이카와 그리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는 도출이 될 건데, 다만 그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자꾸 와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리스와 그다음에 우리말 좀 잘 들어라 하고 있는 트로이카죠. EU, 또 ECB, IMF 요 트로이카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뱅크런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막자, 이런 거에 지금 핵심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리스 한 대 탁 때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의 해소와 가능성은 유로와 달러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짚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유로와 달러의 틱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유로화는 순간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좀 나왔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는 순간적인 좀 약세가 좀 나왔습니다. 서로 만약에 막장까지 계속 치닫게 됐다면 저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외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행선이 점점 좁혀져 오는 감을 좀 이제 선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6일 날 재무장관 회의 논의 지속될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것처럼 분위기는 또 독일이 대인배가 된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의하려는 노력을 서로 합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사항이고, 독일은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그 업보를 아직까지 좀 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최종 타협안인 구제금융 이행요건 70%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30%는 10대 개혁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부분이 일단 좀 긍정적인 뉴스고요.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 기대감에 맞춰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그널은 앞서 보여드린 그 유로화와 달러의 방향성과 속도를 보면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니 이제 시간적인 그런 문제만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야기 주셨고요. 우리 시장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 이러한 환율 움직임 등과 맞물리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양상도 나타났는데요.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수급 부재, 어디서 원인 찾을 수 있을까요? 참 방대한 질문이죠. 최근에 이제 시장 방향타 역할을 하는 외인 선물이 한 1950선부터 좀 제법 큰 규모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선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의 논란이 있겠지만 환율에서부터 좀 풀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의 초강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흥국의 통화는 당연하게도 약세일 수밖에 없고, 더더욱 당연히 해당 통화 자산들의 약세는 너무도 뻔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짚어드려야겠는데요. 어제 NDF 역외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간 시장을 그나마 좀 버텨줬던 것들이 원화의 상대 강도였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표가 꼬이는 것은 큰 그림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다음 표에 그걸 좀 나타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는 유로존의 양적 완화에 유럽계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것을 좀 희망적에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사태를 또 투영시켜서 미래도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과거 2012년도에 보시면 10조에 가까운 자금이 유럽계 자금이 밀려 들어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달러 대비 밀렸던 신흥국 통화 약세가 약간이라도 누그러드는 시그널이 온다면 글쎄 뭐 유로존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신호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즉 유로존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코스닥을 살까요? 아니죠. 명절 이후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절 이후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관망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3월부터 22에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유럽계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대형주 쪽을 좀 바라보자 이야기 주셨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반응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총상위주 내에서 이오테크닉스나 동서 등의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좀 속출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코스닥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판단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있다 이렇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누구나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주력 업종과 종목은 상당 부분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간 530에서 600선을 만든 주역이 핀테크와 게임, 사물, 인터넷 등이었다면 전통의 코스닥 강자들이 있죠. 반도체 장비와 또 휴대폰 부품이 전면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시장의 특성 세 가지가 변환되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PC와 기본적인 IT 기기에 사용되던 그곳에만 사용이 되던 D램이 이제 IoT나 스마트카 또 로봇 또 이런 새로운 수요처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 즉 수요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려야겠고요. 또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빅5에 의한 과점 시장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조절이 완벽하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마의 20나노 미세화 공정이 그 이하로 이제 가능해졌다는 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근본적인 업황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진영은 1월에 좀 반짝을 하고 지금 조금 죽어 있는데 3월 초에 있은 갤럭시 S6 언택 행사를 전후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집니다. 부품주를 오래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 전략도 없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 종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손대기가 겁나는 그런 종목들이 주도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더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장주를 건드려야 한다는 그런 전략을 드려야겠고요. 반도체 장비주에서 좀 종목을 몇 개 꼽아드리자면 이오테크닉스나 아이원스, 유니테스트 이런 주도주를 좀 선별을 해드려야겠고 또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또 아모텍이나 KH바텍으로 이런 또 대장주들을 제가 또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측에서도 이오테크닉스나 KH바텍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도 또 한번 특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통신이나 또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경기 방어 섹터가 선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그 브로커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끝물이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달리해 보면은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 증가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입김이 크게 적용하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좀 중립 이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주의 경우 좀 성장성이 의외로 낮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명예인 조지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기적인 기업에 투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주가 딱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단통법을 통해서 자기들 이속을 챙기고 또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익이 많아지면 여론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각종 비용을 늘려가지고 이익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통신사들의 주식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려야겠고요. 그간 경기 민감주에서 괜찮은 재미를 만약 보셨다면 그 일부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통신주 비중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LG U+를 최선호하고 지금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시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쪽에서는 중립 이하의 의견을 주셨고요. 통신주는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SK텔레콤, LG U+, 또 통신업종 내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자, 종목으로는 어제 굵직한 이슈 있었던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에서 결국 노조 측에 패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크게 줄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짚혔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중후장대 산업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무겁고 두껍고 크고 긴 이런 산업은 사실 좀 끝난 산업이 아닌가라는 좀 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이 경제의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또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산업은 당분간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 귀신 같은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조선 업종이 성행을 하려면 물동량이 늘어나서 선주들이 발주를 많이 내거나 자원 개발이나 에너지 수송 등 세계 경제가 호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16개국에서 경기 살리겠다고 올해 들어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까요? 저는 향후 수년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행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려야겠고요. 그렇다면 조선업은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10만 원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파는 그런 정말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모를까 그런 매력이 없는 업종에다 게다가 어제 통상임금 판결로 계속해서 부담도 늘어나는 이런 종목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매도 대응, 비중 축소 좀 무거운 말씀 드리겠고 종목의 변동성이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 의견 유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쏟아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망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까지 소개해 주십니까? 네, 일단 시장 전략은 이제 설 전까지는 약간 관망세로 좀 보시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주도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관망을 하시고요. 거래소에서는 대형 IT와 저점에서 놀고 있는 자동차, 또 17일 날 금리가 유지된다면 은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장비와 휴대폰 부품주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관심주는 휴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흥하게 했던 제2의 넘버 2의 그 주식인데요. 필러와 보톡스, 인공 눈물 등등 현대인의 수요가 많은 약품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업체입니다. 그간 높은 성장성 때문에 매년 50%가 넘는 속된 말로 좀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성장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략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34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메디톡스가 500억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2조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휴메딕스가 한 90억 정도 영업이익에 시가총액 5천억 정도입니다. 동사는 34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억 정도면 그림은 대충 나오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규모로 승부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과장을 흥하게 했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시를 하셨고요. 저희 기대를 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IBK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오늘장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